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요, 얼마인지 몰라서 사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당일에 근저당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물건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이 서류 떼는데 사실은 1분이면 떼거든요. 법으로까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그 생각도 많이 들어요. 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재테크,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적인 시각으로 투자부터 취득까지 제대로 알려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아마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전세 사기는 왜 발생이 되는 겁니까? 일단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요, 네. 얼마인지 몰라서 사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가치를 몰라서.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빌라의 가격이 100원인 걸 알고 있다면 예. 100원 이상으로 전세를 들어갈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모두가 100원이라고 하니, 예. 전세가 100원이라고 하니 100원이 맞나 보다 하고 해서 전세에 100원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락기가 겹쳐서 물건의 가격이 70원, 80원으로 설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모두가 말하는 100원이라 할 때 이 모두가 사기를 좀 기망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100원이라고 조금 이제 오도해서 알려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빌라 가격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빌라 가격 같은 경우가 저희가 전세에 관련해서는 특히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가격을 산정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노후화된 것보다는 좋은 건 맞는데 네. 얼마인지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이제 만약 혹시라도 전세를 들어간다던가 전세 이외에 월세나 매매로 들어간다 하시더라도 근처에 있는 신축 빌라의 시세를 확인하는 건 당연히 맞고, 조금 더 멀리 나가서 옆 동네 시세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런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방을 해야 될 텐데 임차인으로서 준비해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임차인으로서는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위반께 준비를 하셔야겠죠. 일단은 최선순위 임차권이고 이제 대항력이 있다면 계약한 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고,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려면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리고 전입신고 그리고 인도를 잘 받으셔야겠습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은 저 확정일자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럼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즉시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들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근저당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단 대항력이라는 거는 전입신고 하고 나서 그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근데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잔금일에 맞춰서 대부분 전입신고를 하시죠. 근데 그 당일에 근저당이 들어오게 된다면 다른 쪽에서 근저당을 예, 설정해버려. 임대인이 갑자기 근저당을 예, 설정하게 되면 순위에서 밀려버리기 때문에 이 물건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런 부작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많은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다 폐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좀 불안하다, 아니면은 좀 느낌이 좀 싸하다 싶으면은 세 가지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특약사항을 잘 기재를 하시는 겁니다. 계약서상에. 임대인이 잔금 지급일까지는 그 어떤 권리관계 변동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넣거나요. 아니면은 비용이 좀 들지만은 에스크로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에스크로라고 하는 거는 대금을 제3자한테 일단 지급을 하고, 양 당사자가 이제 대금을 이제 상대방한테 지급을 해도 된다라는 사인을 주면은 그때서야 이제 대금이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제도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이버나 지마켓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결제를 하고 나서 상품을 받은 다음에 대금이 바로 다음에 지급이 되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에스크로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제3자를 구하는 비용이 좀 들기는 하는데 안전 방안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인터넷 등기소에 등기사건 처리 현황이라는 그 탭이 있는데, 거기서 내 임차 물건을 검색을 하면 실시간으로 2개월 전까지 어떤 등기가 접수되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적어도 잔금일 당일날 12시까지는 계속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나중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바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잖아요. 등기부등본을 그 부동산에서 그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게 집주인 대출 여부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요즘에 빌라 사기 보면은 이제 집주인이 밀린 세금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제 뭐 개정도 할 모양이던데 네,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오는 4월부터 이 전세 사기 피해 좀 막겠다라고 해가지고 임차 보증금 1,000만 원 넘어가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세금 얼마 밀렸는지 사실 알아야 되니까 그 민학국세를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개사님들이나 이런 중개를 해주는 분이나 아니 본인이 사실 요청을 해서 이 서류 떼는데 사실은 뭐 저는 세무사니까 이게 워낙 잘하니까 1분이면 떼거든요. 아, 그래요? 정말 클릭만 하면 뗄 수 있는 간단한 서류인데도 이걸 참 안 주니까 그게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는 거를 법으로까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그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아, 그거 어렵고 복잡한 건 줄 알았어요. 아유, 민원실 가면 그냥 바로 해줍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집주인 또 체납 세금이 있으면 경매에 또 넘어갔을 때 그때 또 막 문제가 그거지 않습니까? 확정 일자가 뭐 세금 체납보다 좀 빠르다 그러면 네. 보증금을 먼저 갚도록 좀 해주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올해는 이제 지난해하고 완전히 다른 뭐 부동산 하락장이고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 또 역전세 얘기 많이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임차인 또 돈을 구하지 못하는 임대인 모두가 고통인데 이럴 경우에 우선 임차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만든 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마련한 보증금 반환 보증제도죠. 여기서 일단 여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일정 보증료만 내고 집주인이 만약에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허그에서 대납을 해주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내가 그 허그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않으니까 법원에다 신청을 해서 임차권 등기를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되게 하는 절차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거주를 해야 되고 네. 전입신고가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사를 가버리게 되면 대항력이 유지가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또 우리가 순위에서 밀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순위를 계속 유지해주는 방안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했으니까 이제 난 대항력 유지되니까 나가도 되겠지, 이사 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기 마련인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임차권 등기명령이 다 이루어지고 등기부에 기입되는 거 확인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 절차라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냥 신청서만 넣었으니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가입료, 보험료랑 다 내고 다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잔금을 하고 나서 바로 전입신고도 하고 그리고 확정일자도 다 같이 빨리 받아야 되는데 확정일자를 다음에 이제 내일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증보험 약관상 그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이걸 하지 않아서 나중에 반환보증 해줘라 허그한테 요구했을 때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조심하셔가지고 아무리 이사 때문에 바쁘다 하시더라도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한꺼번에 받으셔야 됩니다. 반대로 네, 내가 이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네. 임차인이 안 나가 버텨. 네. 그 다음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럴 때? 그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내 무단 점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네. 내 물건을 무단 점유하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법적인 절차를 하기까지는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예,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은 계약서를 수정해가지고 다시 일정을 뒤로 미루든지. 앞으로 전세 시장이 없어질 거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게 한국만의 특수한 부동산 형태가 또 전세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세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사실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좀 예전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가 사금융이 좀 발달하지 못했을 때 은행 대신에 이제 임차인한테 돈을 빌리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금융이 발달할수록 전세는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의견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단기에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서히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험을 안고 전세를 굳이 내가 들어가야 되나 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여기에 지금 또 기름을 부은 게 금리 인상이죠. 네. 전세 이자나 월세나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이 그냥 나가는 돈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다가 리스크는 전세가 좀 더 있다? 그럼 월세 시장으로 좀 몰리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올해 들어와서 월세가 많이 오른 현상들이 많이 보여요. 네. 5만 원, 10만 원이 이렇게 누가 봤을 때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율로 따지면 10%, 20%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월세가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임차 시장을 크게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으로 많이 구분들을 하세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전세가 떨어지니까 월세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임차 시장 전체가 요즘에
임차인들이 많이 탈출을 하고 있어요. 원룸, 투룸 같은 소규모 주택들은 사실 거기 들어가는 임차인들이 대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이거나 예. 신혼부부거나 이런 형태인데 그러면 전세가 올랐으니까 이 사람들이 월세로 간다? 이거보다는 아예 본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거기서 이탈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임차 시장 자체가 줄고 여기에 덧붙여서 전세 시장은 더 줄고 월세 시장은 그 안에서 조금 더 커지는 이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정작용으로 인해 나중에는 전세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집을 살 때 그 수단으로 사용했잖아요. 전세를. 전세 끼고 사고 이랬잖아요. 이제 그런 건 좀 위험하겠어요. 그런 건 좀 위험하죠.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둘 다 지금 좀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집을 사는 방법은 그 오로지 내가 사겠다 싶으면 은행에서 대출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건 또 상당히 대출 금리 때문에 힘들고. 그렇죠. 좀 번거로운 게 있죠. 예, 예.